안녕하십니까. 제 1207호 신문 브리핑. 오늘은 2018년 11월 14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 내용, 오늘의 감사 내용. 감사는 최고의 항암제요, 해독제요, 방부제다. 존 헨리가 한 말입니다. 간단한 말이지만 참 여러 가지 의미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내용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정치 외교의 특이 내용 없음이 아니고 뭐가 있죠. 무슨 내용이냐면은 어, 첫 번째 내용은 이제 경찰 공무원의 어떤 뭐 직제 편제에 관련된 내용인데 이게 뭐 경제라든지 뭐 금융 투자, 일반 투자 등과는 직접적으로 관련은 없는데 뭐 국가 시스템에 있어서 좀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 같아서 이 기사를 올렸고요. 경찰이 전국에 한 11만 7천 명 정도가 있다고 하는데, 이게 크게 뭐, 좀, 중앙, 일반 이제 경찰청 뭐 소속, 그 다음에 이제 지방자치단체 소속해서 뭐가 좀 나뉘는 것 같아요. 크게 두 가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면은 아시아 태평양 16개국이 참가하는 대형 자유무역 협정 중에 이제 영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 RCEF라는 협정이 있습니다. 이게 연내 타결이 무산됐다고 했는데 이제 이 이름이 깁니다. 영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 이거에 대해서 이런 게 있다는 것 좀 알려드리려고 올렸는데 이게 이제 참여하는 국가가 어, 총 16개국 대상인데요.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중국이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TPP라고 들어보셨죠? 그게 이제 2015년도에 타결된 건데, 이게 이제 대응이 되는 겁니다. 그거는 이제 미국, 일본이 주도를 하는 거고, 그거에 대응해서 중국이 주도하려고 하는 게 지금 영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인데, 이게 이제 얼마나 큰 협정이냐면은, 이게 만약에 타결이 되면, 이 협정을 적용을 받는 국가들 인구가 34억 명이고요. 이 국가들 간에 이루어진 무역 규모가 10조 1310억 달러, 약 1경 1043조 원입니다. 그리고 어, 명목 국내 총생산 GDP가 19조 7640만 달러. 이 짐작이 안 되실 텐데 우리가 흔히 아는 그 북미 자유무역협정 나프타 있지 않습니까? 이게 18조 달러입니다. 근데 RCEF는 GDP 기준으로 19조, 이거보다 더 많죠. 19조 7,640만 달러고,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유럽연합, EU가 17조 6천억 달러입니다. 유럽 전체. 거의 유럽 전체가. 그러니까 이게 타결이 되면 해당되는 게 엄청나게 큰데, 이게 좀 타결이 미뤄지고 있고요. 이게 중국이 주도를 하다 보니까 요새 중국이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관련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게 있다는 것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경제 일반에, 지난달 반도체 D램 수출 가격이 가장 큰 폭으로 떨어지고, 뭐 약세 행진이 이어진다. 자, 이거는 반도체 D램, 뭐, 이렇게 좀 너무 전문적인 것까지 들어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의 최고 기업이 삼성전자고 이익을 제일 많이 내는 데가, 뭐, 금융시장이라든지 경제를 주도하는 게 이제 반도체 쪽인데 그 핵심이 되는 게 D램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이제 낸드 플래시라고 있거든요. 이 내용을 보시면 낸드 플래시 수출 가격이 이것도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요거는 이제 밑에 경제 관련 용어를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삼성전자가 유튜브, 넷플릭스 등과 폴더블 스마트폰, 요새 계속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슈가 되고 있는 거죠. 폴더블 스마트폰 전용 콘텐츠 및 앱 제작을 위해 논의를 시작했다. 이게 좀 내용을 잘 보셔야 되는 게, 어플, 앱, 이런 게 나오면서 이 IT라든지 전체 산업 환경이 확 바뀌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최고의 어떤 IT 기업인 삼성전자가 뭐 논의를 시작한답니다. 이런 글로벌 기업들과. 이거는 뭔가 다른 게 있다는 거거든요. 이 밑에 좀 부연 설명을 보시면 기존 스마트폰의 화면 비율과 폴더블 폰이 어, 화면 비율이 크게 다르답니다. 그래서 앱을 새로 개발을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 그 전 세계 스마트폰 시장이 포화 상태다. 이런 거 관련해서 밑에 금융부동산 이번에도 보시면 애플 주가가 지금 이거하고 관련해서 이제 폭락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근거 중에 하나가 전 세계 스마트폰이 포화 상태다. 그래서 이걸 돌파하기 위한 폴더블 폰이 거론이 되고 있는 겁니다. 이 관련이 있습니다. 자, 내용 한번 보시고 만약에 스마트폰이 아니라 폴더블 폰의 별도의 어떤 이 시장이 크게 창출이 된다면 뭐 투자라든지 모든 뭐 금융이라든지 경제, 전 세계 경제가 다 영향을 받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금융부동산. 이 엘리엇 매니지먼트 참 악동 같은 느낌이죠. 또 현대자동차를 괴롭히고 있네요. 그래서 근데 갖고 있는 지분은 뭐 2점 몇 프로 정도라고 제가 본 것 같은데 2점 몇 프로는 이제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현대차를 좀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차가 지금 이런저런 관세라든지 모든 여건에서 지금 뭐 노조라든지 이런 면에서 다 여건이 아주 안 좋거든요. 안 좋은 상태에서 그걸 알고 그랬는지 지금 뭐 이렇게 괴롭히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용을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애플 주가가 어, 급락을 했답니다. 5.04% 어제 뉴욕 증시에서 하락을 했는데 잘 아시죠? 애플 주가가 전 세계 그 시가총액 1위입니다. 애플이. 그러니까 애플 주가가 하락한 거는 참 의미가 있는 거고 이것 때문에 한국, 일본, 대만 이게 애플 납품업체 주가가 또 동반 급락을 하고 다 영향을 미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그 3번에 보시면은 서울 부산 오피스텔 개발 사업과 관련된 선순위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 채권에 투자하는 부동산 펀드를 판매했다. 자, 이 상품 자체가 뭐 좋다 나쁘다 이걸 말씀드리려고 그런 게 아니고 자, 선순위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 채권에 투자하는 부동산 펀드 여러 가지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예. 자, 선순위라는 거는 이 관련된 투자에 있어서 문제가 생겼을 때 회수에 있어서 가장 우선순위를 주장할 수 있는 거고요. 뭐 대출도 보면 선순위 대출, 후순위 대출 있죠. 그래서 선순위 대출이 다 처리가 되고 나서 후순위 대출을 처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선순위라면은 안전도 면에서 좀 좋은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어, 무슨 이제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 채권이라는 거는 어떤 담보가 있는 대출이 아니라 사업성 자체만 보고 대출하는 걸 보통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고 하거든요. 선순이고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 채권이고 그 내용이 부동산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상품 자체에 관심 있는 분은 한국투자증권이 한다고 하니까 한국투자증권 뭐 지점이나 이런 쪽으로 문의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용어는 아까 낸드 플래시 간단히 말씀드렸죠. 어, 특징은 뭐냐면은 전원이 없는 상태에서도 데이터가 계속 저장되는 이 메모리, 플래시 메모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뭐 스마트폰, 뭐 사물 인터넷, 빅데이터, 인공지능 개발과 함께 다 연계가 되는 거라 이 저장 능력을 늘리기 위해서 계속 뭐 개발을 했다는데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런 데서 우리는 같은 공간에 더 많이 저장할 수 있다 이랬는데 이게 이제 평면에서 안 되니까 이제 3차원 공간으로 넘어가서 수직으로 뭐 하고 이거는 전문가가 아니면 정확하게 이해가 안 될 것 같은데 하여튼 핵심 기술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네, 참고하시고 오늘도 정말 좋은 하루 되시고 열정적인 하루 되시고 복 받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